헬린이든 헬창이든 운동을 시작할 땐 벌크업이나 커팅 둘 중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헬창, 즉 벌크업과 커팅이 공존하는 양자 중첩의 상태는 보통 말도 안 되는 경우인 것처럼 둘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럼 효과적인 벌크업을 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커팅할 때 근손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벌크업 할 때 유산소 하면 근손실이 날까요? 커팅할 때 유산소를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뱃살을 빼면서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7가지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헬스 박사 연구팀은 8주간 21명의 운동 숙련자를 대상으로 섭취 칼로리를 변수로 두고 세 그룹으로 나눠 칼로리 섭취량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8주간 주 3회 운동을 한 결과 상태 유지 칼로리보다 15% 더 많이 먹은 고칼로리 식단 그룹은 5% 더 많이 먹은 그룹이나 심지어 딱 상태 유지 칼로리만큼만 먹은 그룹보다 체지방은 증가하였지만 근육량이나 힘 증가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슬레이러 박사 연구팀은 칼로리 섭취 증가와 근육량 증가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슬레이러 박사는 단순히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근합성을 촉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근합성에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량이지 칼로리를 얼마나 더 먹었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무엇을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근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수천 판을 해도 피드백 수용이 없어 부실고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100판만 해도 셀프 피드백과 분석을 통해 다이아를 찍는 사람이 있듯 플레이 시간과 티어가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칼로리와 근육량도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크업을 무리하게 하면 근육이 크는 게 아니라 보통 배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참고로 근합성을 위해 단백질을 얼만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제가 과거에 올린 이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냥 단백질이든 뭐든 안 가리고 다 먹으면서 운동하고 살은 나중에 빼면 되잖아. 이건 마치 전반에서 3골을 먹혀도 후반에 4골을 넣으면 되니까 괜찮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커팅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2011년 가르트 박사 연구팀은 유도부터 사이클링까지 다양한 종목의 올림픽 선수 30명을 대상으로 훈련 기간 중 체중 감량에 따른 근육량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선수들은 5주간 평균 4kg을 감량했지만 0.3kg의 근손실도 발생했습니다. 5주간 0.3kg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긴 하지만 만약 실험 대상이 식단과 운동을 전문 코치에게 관리받는 올림픽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체중 감량으로 인한 근손실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처럼 보통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서 무리한 벌크업을 하면서 만든 근육을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손실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3골을 넣어도 4골을 먹히는 셈이죠. 그럼 보디빌더들은 왜 벌크업과 커팅을 빡세게 할까요? 여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디빌더들은 시즌기에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10% 아래로 체지방을 깎는데 이런 상태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중 증감폭이 유난히 커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유명 보디빌더들은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벌크업하면서 섭취한 칼로리만큼 근육량이 늘어나는 동화작용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혹독한 커팅을 해도 내추럴에 비해 근손실이 훨씬 적게 일어나죠. 앞서 말한 비유로 말하자면 한 골도 안 먹히고 10골을 넣을 수 있는 셈이죠. 실제로 1996년 배신 박사 연구팀은 10주간 43명의 성인 남성을 4그룹으로 나누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 운동한 로이더들은 운동한 내추럴보다 3배 이상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운동은 하지도 않은 로이더 그룹이 운동을 꾸준히 한 내추럴 그룹보다 근육량이 더 증가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로이더는 내추럴에 비해 근합성이 3배 이상 높으니 요구되는 단백질이나 칼로리 섭취량도 훨씬 많아 무리를 해서라도 벌크업을 하는 것이 우위 전략인 셈이죠.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의 벌크업과 커팅은 약물 사용자들의 전유물이며 내추럴들이 따라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큰 전략입니다. 약물 사용자들처럼 무리한 벌크업과 과도한 커팅은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림매스업 혹은 미니 벌크업, 미니 커팅 정도는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근육을 조금씩만 늘리고 계속 조금씩만 빼는 거죠. 근데 조금씩이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2014년 헨스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내추럴 기준 체중 대비 주당 0.25에서 0.5% 정도의 체중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합니다. 70kg 성인 남자 기준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을 잘 섭취했을 때 주당 220g 정도 체중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체중이 많이 늘었을 경우 근육이 아닌 살이 쪘을 확률이 높고 적게 늘었을 경우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점진적 과부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커팅의 경우 2023년 가르트 박사 연구에 따르면
주당 몸무게 0.5에서 1% 정도가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체중 감량 기준이라고 권고합니다. 70kg 성인 남자 기준 다이어트를 할 때 주당 500g 정도 감량하면 내가 근손실을 좀 피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수치는 평균치일 뿐이고 비만인 경우에는 더 빠른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2000년 포스 박사의 체형에 따른 체지방 감량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비만인 경우 식단과 운동에 의한 체지방 감량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살 뺄 때 유산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2008년 오카와라 박사 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에 의한 체지방 감소 연구 255개를 메타 분석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특히 뱃살을 이루는 내장지방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 특히 뱃살을 빼고 싶다면 식단과 유산소 운동은 병행해야 합니다. 근데 유산소랑 웨이트 같이 하면 근손실이 나지 않나요? 2022년 슈만 박사 연구팀은 유산소와 웨이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 근육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43개를 분석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신뢰도 있는 논문 수십 편을 비교한 결과 유산소와 웨이트를 병행한다고 해서 근손실이나 근력 저하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유산소와 웨이트를 꾸준히 병행하면 근손실 걱정 없이 체중 증가 때 뱃살이 나오는 것도 막아주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봅시다. 무분별한 추가 칼로리 섭취는 근합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살크업 뒤 무리한 커팅은 근손실이 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무리한 벌크업 커팅은 약물 사용자들의 전유물이니 내추럴은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고 체중을 늘릴 땐 매주 0.5%씩, 뺄 땐 1% 정도만 빼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는 체지방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뱃살이 잘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를 좀 한다고 해서 근손실이 나진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